우리금융그룹이 이르면 다음 주 자회사 최고 경영자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번 인사에는 아직 취임 전인 임종용 차기 회장 후보의 의견이 반영돼 대규모 변화를 맞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2년 만에 경영에 복귀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 굵직한 경영 현안이 쌓인 가운데 서 회장의 빠른 리더십이 필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시기를 기존보다 앞당기기로 하면서 일감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여파와 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건설업계 지원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우리금융 자회사 대표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릴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선 계열사 최고 경영자 CEO들의 거취가 결정되는데 임종용 차기 회장 내정자의 입김이 작용한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임종용 수장체제 출범을 앞두고 우리금융의 자회사 CEO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다음 주에 자회사 대표 후보 추천위원회 자추위를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등 우리금융의 자회사 14곳 중 9곳의 CEO 임기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자추위는 손태승 현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임내정자가 향후 3년간 우리금융을 이끌게 되기 때문에 의중이 많이 반영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임내정자는 전날 진행된 사회이사 간담회와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해 향후 조직 개편 방향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조직 혁신과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회장 선출 직후 조직 혁신을 핵심 경영 키워드로 내건 만큼 대대적인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임내정자는 지난 2013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던 당시에도 첫 인사에서 임원 15명 중 11명을 교체하며 과감한 변화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회장 후보직을 두고 경합을 벌였던 이원덕 우리은행장의 거취입니다. 아직 10개월가량 임기가 남아 논의 대상이 아니지만 쇄신을 강조하고 있어 같이 교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옵니다. 지주 부회장직 신설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조직 안정을 위한 건데 만일 신설될 경우 이 행장이 부회장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음 주면 윤곽을 드러내는 임종용표 쇄신. 우리금융 안에서도 과감한 물갈이 인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이 2년 만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합니다. 셀트리온그룹은 오늘 각사별 이사회를 개최해 서정진 명예회장을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사내 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경제 위기뿐 아니라 전략제품 승인 및 출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계열사 합병 등 굵직한 현안이 예정된 상황에서 명예회장의 빠른 판단과 의사결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 명예회장의 각사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 선임은 다음 달 28일 열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됩니다.
올 초부터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으로 가계대출 금리는 줄곧 하락세를 보인 바 있죠. 하지만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인상 기조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 불만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나설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 대출금리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6.64%로 전달보다 0.13%포인트 올랐습니다. 1월까지는 각 은행들의 평균금리가 5에서 6%대에 머물렀는데 2월 돼서는 평균금리가 7%대로 오른 곳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계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한 달 만에 0.42% 떨어진 것과 상반된 모습입니다. 지난 1월 5대 시중은행 중 평균금리가 7%대 초반인 곳도 있었지만 2월 들어서는 5대 은행 모두 평균금리가 6%대 중반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 압박 효과가 가계대출로만 쏠린 것은 리스크 산정 기준이 달라서라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입니다. 각 기업의 신용도나 연체율을 고려해 금리를 산정하는데 가계대출과 달리 리스크 부담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 대출이 금리가 좀 오르는 거는 저희가 임의로 금리를 일괄적으로 가계대출처럼 하기가 되게 힘든 게 신용 등급이 다 달라요. 금리가 좀 올랐다 이게 아마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아마 그분들 연체율이나 이런 좀 세세하게 따져보면 많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커요. 즉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은행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책임을 일임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중소기업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분은 제어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금융당국의 책임이자 역할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중소기업계도 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금융당국도 금리 인하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나 금융당국 주도로 갈아타기 상품이나 정부 보증 저금리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불황이라 조용할 것만 같은 건설사 정비사업 부문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정비사업장에서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뽑을 수 있게 돼 알짜 수주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탓입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거래 절벽으로 주택시장은 조용한 가운데 건설사 정비사업 담당자들의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바빠졌습니다. 오는 7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서 시공사 조기 선정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정비사업은 안전진단 통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철거 및 착공으로 진행됩니다. 그간 서울시에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합이 설립되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인 시공 계획이 나오게 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역시 길면 4년, 짧아도 1, 2년 정도 걸리는 수주 경쟁 기간을 줄여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재건축 발목을 잡는 규제를 대거 풀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남에 따라 건설사 정비사업팀마다 수주 선별에 여념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반기부터 시공사 선정을 앞당긴다는 제도도 발표해서 살펴볼 사업지가 늘어서 분주해졌습니다. 현재 건설사들이 눈여겨보는 사업지는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 중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인가가 된 곳들입니다.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 따르면 오늘 기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가 된 곳은 319곳에 이르며 이 중 조합 설립 인가가 된 곳만 289곳에 이릅니다. 이 제도는 신속통합기획의 경우엔 7월부터 시행되지만 일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경우 확정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도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먹거리를 찾는 건설사들의 분주함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경기 침체 등의 영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에 나섰습니다. 상황에 따라 공공계약 건설 현장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 올해 10조 원 규모의 공사와 용역 등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며 건설 경기는 나빠지고 지난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반복된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건설업계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LH는 전국 관할 현장에 기간 연장과 계약 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과 제외 등을 포함한 내용을 전하고 공공건설 참여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재부에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물류차질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집행요령 안내에 따른 겁니다. LH는 1차로 인천검단 AA 34블럭, 울산 다운 2지구 A-9블럭, 여수서교 행복주택 등 4개 공구에 대한 계약 기간을 연장했고 이달 중 2차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건설업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0조 원 규모의 공사, 용역 발주도 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2021년 9.7조 원, 2022년 9.9조 원 규모의 공사와 용역을 꾸준히 발주해왔으며 대출금리 상승, 건설원가 급등, 부동산 PF 불안정 등 건설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공공발주로 건설 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공사 용역을 적기에 발주해 도시건설, 주택공급 등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해 LH가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H는 건설산업의 유동성을 위해 10조 원 공공발주 중 4.4조 원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며 유형별로는 공사 부분 9조 원, 용역 1조 원 규모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최연애 사장 취임 후 대대적인 쇄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수금과 난방비 폭탄, 성과급 논란 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위기 극복을 위해 대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연애 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조직, 인사, 사업 3개 분야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며 개혁 의지를 비췄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기존 보고체계인 전략임원회의를 폐지하고 CEO 중점 지시사항을 확인하는 경영임원회의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조직 효율화와 책임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9개 조직을 축소하고 102명을 감축했으며 책임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부장 중심 체제로 재편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역량을 모으기 위해 산발된 재무조직을 재무처로 일원화했습니다. 가스공사는 효율성을 높인 인사와 조직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다각도에서 평가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미래에너지와 수소에너지는 선택과 집중 체제로 재편하고 자사 핵심 역량인 LNG 구매 기능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최 사장은 재무구조 건전화와 해외 사업 재구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주주 배당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해외 사업 수익은 재무구조 개선 비용과 신규 투자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해외 수익 중 1조 7천억 원이 국내 가스요금 인하 재원으로 쓰였고 현재 전 세계 12개국에서 진행 중인 23개의 해외 사업이 운영, 생산 단계에 돌입해 회수액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게 가스공사의 설명입니다. 해외 가스 가격 상승 때문에 재무구조가 악화된 부분들을 운영체계 개선 그리고 재무구조 건전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미수금을 줄여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사결정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그런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미수금이 8.6조 원에 달하며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였던 가스공사가 올해 조직 변화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이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DS가 완전 변경 신차 프리미엄 해치백 DS4를 선보였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프랑스의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박세아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프리미엄 해치백 DS4 리볼리, 차의 타자 공감감을 살린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송풍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됐고 기어 변속기 대신 이토글 스위치가 적용돼 여유로운 공감감을 갖췄습니다. 동시에 실내 디자인에서 예술작품만큼 정교하게 마감된 흔적이 눈길을 끕니다. 보석 세공 기법인 기요세 기법이 스위치와 운전대 등에 적용돼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다이아를 연상시키는 DS만의 마른 목골 문양이 차량 곳곳에서 발견될 때마다 DS의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외관 디자인 또한 면과 각이 적절히 배치돼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차체에 비해 긴 보닛과 짧은 리어 오버행이 대비를 이루며 날렵한 이미지가 강조됩니다. 미적 가치를 극대화하면서도 기능성을 함께 추구했다는 DS의 고집을 증명하듯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세밀함은 운동 성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주행감은 부드럽고 매끈하게 앞으로 나아가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핸들링 또한 흔들림 없이 경쾌하고 민첩했습니다. 이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시선 분산 없이 내비게이션 정보를 앞 유리창에 투영해 안전운전을 도왔습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식품 기업들이 너도 나도 비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품 출시를 넘어 비건 레스토랑을 오픈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는데요. 비건을 접해보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매생이 소스로 만든 떡볶이가 그릇에 담겨 나옵니다. 다양한 종류의 비건 요리를 받아본 손님들은 하나씩 맛보며 점심을 즐깁니다. 아직까지 국내에 비건 전문 식당이 많지 않은 만큼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호기심으로 찾는 발길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 지속 가능한 삶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친구들이랑 의논해 보다가 요즘 비건 식당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들어서 집에서도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와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풀무원이 용산역 인근에 두 번째로 선보인 비건 전문 레스토랑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 오픈한 1호점은 누적 방문자 4만 8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2호점 오픈은 풀무원의 본격적인 비건 사업 확장 신호탄인 셈입니다. 2호점은 조금 이 비건 메뉴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으냐 테스트를 한 점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객 개인에 대한 건강한 경험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구 지속성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비건 시장은 아직까지 성장 기대가 큰 블루오션인 만큼 기업들의 참여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대체육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비건 레스토랑을 열었고 농심도 지난해 5월 잠실에 비건 전문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레스토랑을 개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비건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 내지는 이제 부분을 이렇게 저변을 넓히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종의 유인 효과가. 비건 제품 라인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면 소비자들에게 젊고 건강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식품 기업들이 이 분야로 발길을 재촉하는 이유입니다. 식품가들은 비건 열풍을 외식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충남 금산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인쇄 패키징 분야 외길 경영으로 환경 친화적인 종이의 부가가치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로컬 챔피언에서 70년 가까이 인쇄 가문의 장인 정신과 자부심을 지키고 있는 기업을 찾았습니다. 지난 1955년 대전에서 설립된 상업인쇄 전문기업 동남사. 선대 대표이사 고 민용원 씨의 뒤를 이어 아들인 민건식 씨가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1987년 업종을 변경한 동남사는 현재 제품 포장재인 칼라박스, 식품 전용 종이 트레이를 생산하고 옵셋 프린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대째 가업을 계승하고 있는 칼라박스 패키징 제작 전문 업체입니다. 1955년에 저희 주부께서 상업인쇄 업체를 이제 창업을 하셔서 1987년 현재 저희 동남사 대표이사신 부친께서 중부권 최초의 칼라박스 제작 업체로 이렇게 발돋움했습니다. 특히 특화된 종이 용지를 사용해 고객이 요청하는 다양한 데이터와 색상을 구현하고 제품의 마케팅적인 특성을 살려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종 변경 이후 동남사는 설비와 시설 투자를 늘리고 공장을 신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승승장구할 것 같던 사업에 위기가 온 건 2003년. 합선으로 공장이 불에 타 모두 소실된 것입니다. 피해 규모만 2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때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공장이 전소했었고 회사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직원들의 희생 정신과 또 이제 저희 또 이제 대표이사이신 부친께서 또 최소한의 운영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또 이제 비용을 또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고 거래 협력 업체들이 납품 대금 이런 걸 선지급을 해주고 또 연기를 해주시고. 회사는 위기를 맞았지만 2004년 화재가 난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자동 팔레타이징, 자동 종이 공급 적재 장치 등 근무 시설의 자동화와 현대화를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특허 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사내 기술연구소 운영을 통해 제조 원가 대비 운영비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갔고 다각형 한멜트 디스펜서, 인박스 적재 장치, 포장용 상자 운반 등의 특허 기술도 출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옛 중소기업청에서 표창장을 받았고 지난해엔 정부가 선정한 명문 장수기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에도 나서고 있는 것. 장애 급수에 따라 업무 장소와 시간을 배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올 때는 어떤 회사 들어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다 아예 몰랐었어요. 여기 와서 기계 같은 거 다 배우고 다 너무 잘해줘서 동남사에서 한 15년 정도 됐어요.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내일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더불어 지역대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학습 병행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아르바이트로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제 일과 학습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친환경이 요새 대세인데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러니까 업계에서 이제 이 동남사라는 회사를 키울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동남사는 불필요한 원재료를 절감하고 친환경적인 자원 종이를 활용해 사회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래에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자원 재활용의 관점에서 종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저희 동남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식품 용기라던가 그리고 또 다회용 이런 용기의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제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 동남사는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대를 이어오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동남사.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 지역사회와의 상생 실천 등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남동산단 입주기업들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자리 잡기 위해선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쉽게 회사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차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JPS 코스메틱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당구장에 모인 이유는 사내 포켓볼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좋죠. 원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는 행사인데 저희 회사는 여러 이런 포켓볼을 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사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딱딱한 행사 대신 직원들이 모여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행사로 꾸미고 있습니다. 매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회사 생활하면 되게 좀 적막하고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주최해서 좀 더 재밌게 회사 생활을 좀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좀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레드 메탈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핌스도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다름 아닌 구내식당. 직원들의 삼시세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밥이 공짜고요. 그다음에 맛있고 기념일데이 때 잘 식단 챙겨주시고 삼시세끼가 다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직원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직원이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혹은 대학교, 산업체 같은 그런 복지를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학사를 딸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 이 회사에 좀 더 오래 근무하면서 회사에 좀 더 열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젊은 유능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이 와서 오래 일을 하면서 이제 업무의 그런 숙련도라든지 그런 능력이 올라가니까 그런 오래된 직원들이 저희랑 같이 하면은 생산성도 좋아지고 그만큼 회사의 어떤 매출이나 이익에도 더욱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와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직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동 3단 입주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가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인천 차성민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